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백악관처럼 용산공원을 개방한다는 계획인데요. 이것이 또 현실성이 없다 이런 논란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우려되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용산공원입니다. 그래서 백악관 형식으로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불가능한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보신 근거가 있으신가요? 취지와는 별개로 용산공원은 정보부처 구분으로 보면 국토부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주체인 것이죠. 예. 국토부의 용산공원 종합 기본계획상 최소 7년입니다. 그러니까 반환 이후 공원 조성에만 최소 7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물론 매우 보수적인 계산이죠. 오염 정화 때문입니다. 오염 정화로부터 공원 조성까지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공원을 조성한다? 그럼 최소한의 원칙과 절차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상식인 거고요. 그러니까 당장 용산공원을 국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아까 전에 앞서서 성일종 의원하고 좀 얘기를 저희가 나눴는데 예. 이 오염과 관련해서 이 토양을 이렇게 세척하지 않고 치환이라고 해서 새로운 토양을 이렇게 간다고 하죠. 이렇게 교체를 하면은 이게 기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다. 그리고 성일종 의원이 본인이 토양을 전공한 환경공학 박사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좀 단축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용산 미군기지터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17년 녹색연합이 그 전에는 미군하고 국방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 공개를 요구했는데 그 미국의 정보자유법에 근거해서 미치게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거든요. 예. 얼마나 용산공원, 그러니까 용산 미군 기지에 오염 자구가 있었냐 했었을 때 예. 내부의 기름 유출 사고만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총 84건이었어요. 예. 근데 그걸 한국 정부가 알았던 건 4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한 140년 동안,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부터 일본군, 미군까지 한 140년 동안 외국 군대가 주둔했던 그 지역에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성일종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기술이 좋아서 토양을 세척하고 다 좋아, 다 돼. 근데 그걸 산출할 수 있는 우선 첫 번째 전제는 용산 미군기지터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 말을 바꾸면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 미군기지 부분적으로 좀 조사를 한 적이 있지 않나요? 비분적으로 환경부가 조사를 했지만 그것도 소파 규정에 따라서 미군이 주한미군이 동의하지 않으면 발표한다 이건데 그것도 전체적인 건 아니고 그리고 그거는 미군이 그러니까 허용한 부분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지터를 전반적으로 오염 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염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고 예. 비용을 산출해야 되는 거고 하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오염 정화를 하겠다. 뭐 석 달 동안 하겠다. 솔직히 이건 다 거짓말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용산 미군기지가 2027년까지 이전을 하게 돼 있고 순차적으로 이전을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 계획대로 되더라도 거기가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려면은 그것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거를 또 오염된 토지를 교체하거나 정화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원화가 이른 시일 내는 불가능하다. 윤석열 당선인, 그러니까 집권 시기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성일종 의원이 제시한 오염 정화 기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용산공원이 올해 받는 것이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 된다라는 거고 지금 그 부지 반환 시기를 6월 전으로 잡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여기에 응하려면은 여러 논의해야 될 협의 사항들이 있는데
6월에 공원 조성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윤 당선인 측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윤석열 당선자가 우선 법과 원칙,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국토부가 세웠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한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굴욕적인 외교를 감수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처음 이야기했던 건 2004년이었어요. 예. 2004년도에 우리나라와 미군이 처음 공식적으로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합의했는데 실제로 반환이 이루어진 건 2019년, 15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예. 15년 동안 뭘 했냐면 협상을 한 거죠, 협상을 한 건데 그 협상 안에서는 우리가 유리한 것, 뭐 미군이 유리한 것 여러 가지 것들이 그 국가 간 협상이 있겠죠. 예. 윤석열 당선자가 6월로 못을 박은 순간 우리는 그 협상의 카드를 다 포기하겠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협상 카드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미군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수용해야지만 예. 우리는 그냥 무조건 빨리빨리 받겠다만 얘기하는 순간 미군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수용해야겠죠. 그 안에는 뭐 환경 정화 비용이나 예. 이전 비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는 굴욕적인 외교를 해야지만 우리는 그걸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환경오염 지표들이나 기준들을 다 무시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일부 의견은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 남쪽 지역 여기서 먼저 공원 조성을 하고 그리고 순차적 선별적으로 뭐 사우스포스트가 이전하면은 거기다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에 들어서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 예. 근데 문제는 면적이 문제가 아닌 거죠. 용산 미군기지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140년 동안 청나라 군대부터 시작해서 외국 군대 주둔지가 주둔했던 곳인데 이곳을 반환받기 위한 협상을 우린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 있는 건데 그러면 면적의 문제가 아닌 거죠. 예. 근본적으로 반환 협상을 어떻게 이끌고 그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다못해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정부자료법으로 그 84건의 유류위험을 파악을 했었을 때 중요했던 건 보일러 등 그 시설들이었어요. 예. 워낙에 오래된 시설들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낙후된 시설들로 오염이 시작됐던 건데 일부만 반환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 국토부에서도 최근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배관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 일부만 반환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해결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게 답답합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지금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 반환을 해야지 이 상황을 좀 조망할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도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 운동을 하시는 입장에서 지금 어떤 담론들이 이 용산 뭐 집무실 이전이라든지 공원화라든지 여기에 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오염자 부담 원칙이죠. 오염자 부담 원칙. 원인자 부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염을 시킨 사람이 그 오염원을 제거하고 그리고 비용을 대는 게 그냥 기본적인 거죠. 우리나라 환경법, 국내환경법은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그리고 성문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미국을 아무리 혈맹이라고 칭하지만 국토 오염까지도 미군이 저지른 걸 다 우리 책임으로 떠나 이건 굉장히 불공평한 거죠. 예. 만약에 미군이 주둔했던 곳에서 발생한 오염은 미군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미군 범죄도 마찬가지인 거죠. 미군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한국에서 받아야 되는 것처럼 굉장히 이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이제 미군이 저지른 오염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비용을 지불한다? 국제적인 호구짓
말고 더 있겠습니까? 국제적인 호구다. 좀 예. 발언이 좀 세셨는데 예. 어쨌든 환경 오염 그게 지금 특히 이제 그 기름으로 오염된 토양을 교체하거나 이거를 정화하는데 비용이 뭐 수조 원이 든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는데 그거를 미국이 내야 된다는 원칙이고 윤석열 정부가 그거를 원칙 있게 협상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예. 미국이 100%를 내라고 막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예. 하다못해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미국이 한미 동맹 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속에서 우리는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윤석열 당선자가 6월로 못 박은 순간 우리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 협상을 포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진짜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제가 세계 물의 날이었죠. 네. 근데 최근에 낙동강 물로 재배한 쌀에서 독소 물질이 검출됐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4대강 사업 이후에 녹조 현상이 심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사람이 먹으면은 이 쌀을 먹으면은 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 현상이 일어났던 건 공공연한 사실이고요. 예. 녹조라는 게 이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이제 분화가 되는 건데 예. 그러면 그게 물을 통해서 쌀로 가겠죠. 물론 우리가 쌀을 씻잖아요. 예. 그러니까 밥을 할 때 쌀을 씻으니까 쌀을 씻어내면 그 독성 물질이 씻어 나갈 수는 있어요. 다만 재배를 했을 때 그 독성 물질이 묻어나는 건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경상도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죠. 경상도 지역에 그 재배되는 농산물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예. 문제는 애초에 오염원하고 가깝냐 가깝지 않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낙동강 주변에 녹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수질이 안 좋은 상태이고 예. 수질이 안 좋은 물을 먹고 자란 농산물이 있다. 안전하지 않겠죠. 아, 그렇군요. 그 마이크로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발암 물질이다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 먹는다고 바로 무슨 뭐 암이 발생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녹색연합 측에서 보시는 거죠? 위험 물질인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예. 정도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안전하진 않다, 위험하다.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낙동강의 녹조를 결국은 해결해야 되는 거네요. 사실상 내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죠.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다. 예.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때 야당일 때는 줄기차게 이 4대강 사업을 문제 삼았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 이후로 당장 자기들이 집권 여당이 되니까 4대강 사업이라는 것 자체를 언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이라는 건 사실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예. 누가 정권을 잡건 자연은 아카일로이건 개선이건 우리는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거든요. 예. 4대강 사업은 우리 강에 분명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에요. 예. 아무리 지금 어떤 전문가가 와서 아니다 다 해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다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그건 객관적인 사실인데 예.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대강 제자연화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예. 선거 때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경랑 속에서 후순위로 계속 밀렸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정권이 들어서서 이렇게 흔들리는 것 굉장히 답답합니다. 고인물이 썩는다 이건 상식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 잘난 정치인들은 그걸 모릅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로 어쨌든 이 4대강 보호 해체나 개선 문제는 넘어간 것 같은데 그것도 뭐 나중에 저희가 지켜보면서 방송으로 다룰 수 있으면 하고요. 예. 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4대강 재자연화 폐기를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 폐기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지금 사무처장님께서는 미흡하다라고 하시긴 했지만은 다시 4대강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2000년부터 시작해서요. 우리나라 보가 물기를 막고 있는 건축물을 보라고 얘기하는데 보가 크면 댐이고 작으면 보거든요. 그게 이제 농사를 지을 땐 필요해요. 왜냐하면 수량이 필요하니까.
그게 한 2만 개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없애는 추세예요. 예. 없애는 추세인데 우리는 훨씬 큰 볼을 큰 강에 만든 겁니다. 시대를 역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권이 누가 잡냐를 떠나서 이건 굉장히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문제인데 그걸 돈하고 결부시켜서 정치권이 이용한 거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렇군요. 우선은 예. 윤석열 당선자가 당장 문재인 정부하고는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선 치더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 어떤 건지. 예, 알겠습니다. 녹색연합에서 또 이 문제도 많이 관심을 가지리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